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 보세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복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환 멘토님 제대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 넘으시겠죠. 네. 예. 아까 전에 제대하실 때 민무늬 야상을 입고 가지고 나오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보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저는 얼룩무늬 야상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인데요.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오늘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국군 장병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군대는 결코 고통스러운 데가 아닙니다. 예. 고통스러운 데는 아니죠. 병장만 안 고통스럽죠. 예, 견딜만한 곳입니다. 예.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포인트나, 그러니까 1%가 넘게 오르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 기준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시장. 그리고, 코스닥도요, 오늘 6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또다시 700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2000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 즉,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저점을 주면 반드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는 종목도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저희 증시큐어보세요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증시큐어보세요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는 또 보험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네. 오늘은 또 섬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 섬유, 의복, 보험. 자, 요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선순환 구조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황이 안전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았던 거고,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종목 역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정치권 테마주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오늘도 CCS라든가 보성파워텍,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다가 결국은 또다시 다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 오후장 들어와서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다시 강하게 이제 상승 가닥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른 채널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금일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보다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 자체가 전일 대비 1% 이상이나 강하게 또 오르면서 전일 대비 21.29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1984.1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 또 강하게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 후반에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난 이후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외국인들이 848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어제 매도를 보였던 기관들이 오늘 또 하루 만에 매수에 전환하면서 1,522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모처럼 9월 17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2,676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이제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업종들이 다 강세를 보이는데요. 섬유 의복 업종이 4% 이상이나 강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업종 상승률 탑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에 들려서 기계 업종
업종이 3.6%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음식료품 업종도 2.4%, 운수장비 업종도 2%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1%에서 강보 업종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 1%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유통과 통신 업종도 0.3% 정도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지는 않지만 114만 2천 원대까지 0.7% 오름폭을 보이면서 현대차 또다시 2% 강세를 보이죠. 16만 7,500원. 이제 17만 원은 거의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도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0.7% 강보합수를 보이면서 33,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에 비해서는 다소 좀 상승 흐름은 좀 적지만 그래도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동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 정도 상승률이 약간 못 미치는 0.97%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6.59포인트 오른 685.07포인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약간의 코스피 시장 대비 반등을 주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도 오늘 또 동반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165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3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1억 원 순매도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미합니다. 3일 만에 10억 원 정도 소폭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오름폭을 보이는 가운데 정의 목재 업종이 3.6%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금속 광물이나 또는 이제 기타 서비스 업종들도 2%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락하는 업종도 좀 있습니다. 섬유 의류 업종이 1.4%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운송이나 통신 장비,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정도 업종이 0.03, 0.02% 정도의 하락률이니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자체는 오늘 다음 카카오가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다가 다시 한번 2위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셀트리온이 0.8% 오른 68,500원 보이고 있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행에 대한 그 기대치 때문에 1.19% 오른 12만 7,400원으로 다소 좀 상승폭이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동서와 CJ E&M 그리고 로웨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고 메이토스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소폭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로메드가 7%대의 좀 급등을 보이면서 저가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미팜 같은 경우도 역시 6.3%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전일 좀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락 이후에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 자체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이번 주 추석 연휴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어제 조정 여파를 받다가 코스피는 반등에 승부하고 코스닥은 조정에 빠졌던 그런 모습인데 하루 만에 또다시 양시장 모두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일단 좀 더 추가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 정도 선에서 다소 고점 대비 좀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출렁이는 자체는 여차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정도에서의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된다면 2,000포인트 정도에 한 번 더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테마별로 빠른 선환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적 장세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따라서 10월 달에는 실적과 더불어서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 계속적인 종목적인 접근 전략 세워나가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사이에요. FTN이가 8%는 지금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8.75% 가까이 3,485원이 됐네요. 네. 285원이 올랐습니다. 자, 저희가 강조드렸던 섬유 기능성 섬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한성도 오늘 5%나 가까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중국 제4위 소비 관련주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초저금 상태입니다. 그 기준점 명확히 잡아드리고 있는 방송 증식해보세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그러면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88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모비스 23만 원에 20%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대차에 비해서는 다소 달리기 좀 둔화되었지만 현재가 전일 대비 1.9% 올라서 23만 5,50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전에도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완성차 업체의 업황의 회복은 다소 좀 지연될 수 있다. 내년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갭을 좁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8월 달에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중국 시장에서 인하를 10% 하면서 SUV 차량과 현대 기아차 그룹이 납품하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좁혀놓고 나서 환율의 효과를 톡톡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차 업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품 업체들의 주가, 평화전공, SL, 그리고 만도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주가의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현재 23만 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좀 낮은 가격대에서 제가 강조드릴 때 매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최근 주가가 강하게 떠오른 시점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대 매수에 가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 낙폭이 시작되었던 23만 원대의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위에 상층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면 24만 원대 정도에서 다소 좀 출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만 원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조정 자체를 좀 견뎌낸다면 주가 자체가 약간 중기적 개념에서는 거의 25만 원 정도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또 현대글로비스 여타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일단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만약에 높은 가격도 좀 매수를 하셨지만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24만 원 정도의 안착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에 내일과 또 다음 주 초에 다수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자체는 큰 폭의 조정 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보유 전략 세워가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 차이나 하우라는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가 3,030원, 비중 10%,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망과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10%, 3,030원. 비중을 좀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하우라는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차이나 디스카운트에서 저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이 회사가 일단은, 좀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케이만 군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찝찝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위험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불신에 의해서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한국에부터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의미에서,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확실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내 회계법인이죠. 국내 회계법인으로 감사법인을 바꿨습니다. 국내 회계법인을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회계법인을 바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금 이 저항대까지는 3,700원대까지의, 부분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중장기적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지금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기아차요. 기아차. 네네. 기아차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요. 좀 오래돼가지고. 네. 68,000원이거든요. 68,000원요. 비중은요, 어머니? 3%라. 예. 제가 오늘 전화 드리는 것은 여기서 조금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런지, 조금 더 끌고 가야 될런지, 그거가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네. 어머니 아까도 뭐 현대 모비스 분석을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차피 위안화 평가 절하로부터 시작되고 달러 강세로부터 시작된 원화 약세가 물론 좀 최근 뭐 1,100원 80원대에서 1,19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단기간에 제가 일전에 목요일 리포터 시간을 통해서도 환율 원화 약세 자체는 10월 달 정도까지는 충분히 환율의 덕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최근에 일단은 그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혜, 글쎄요, 단기간에는 뭐 바로 수혜를 입을 수는 없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반사적인 이익 자체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는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현대 기아차 주가 자체가 어머니께서 매수가가 68,000원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뭐 2013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그죠? 2013년도에. 네, 좀 그동안 좀 잘 참아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완성사업체가 지금 분명히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환율 효과와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부분들도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에 자동차 업황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아차 주가 자체가 현대차에 비해서 좀 탄력이 있었던 것은 중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기아차의 SUV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그 수급적인 측면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좋아요. 그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차 출시를 할 때 SUV 차량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이제 마구 공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아차의 흐름 자체는 여기서 바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매도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상층 부분의 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 놓고 보더라도 걸릴 자리는 있습니다. 한 57,000원 정도 부근에 좀 걸릴 수 있어요. 이 가격대 정도에서 좀 출렁임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그 거래량 자체가 현재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번 주는 물론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수목금밖에 없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를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가 추석 이전보다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57,000원 선도 한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단기적으로 때리고 싶은 욕구가 좀 심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있으면은요. 네? 제 상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 상반기랑 상반기, 예.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은 아마 6만원대 이상은 한번 내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끊어졌네요. 예. 네. 전화 상태가 전화가 좀 부르지 못하는 점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전화가 발발 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탑 엔지니어링 20%에 6,000원에 샀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예. 6,000원에 예. 20%? 예. 뭐 궁금하세요, 어머니? 계속 이렇게 보유해도 되겠는가 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반도체 장비 근데 요새 좀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안 움직이는지 잠깐 짧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 회사가 OLED나 예를 들면 OLED 쪽에 장비만 주력이면 이 회사는 지금 또 날아갑니다. 예. 그런데 예. 이 회사는 LCD 쪽에 장비 그 제조가 더 많아요. 그게 한 60% 차지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구만.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면 매출 비중이 OLED 쪽이 더 커야 이 회사가 더 주목을 받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해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6,000원대 사셨지만 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느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다 올라붙었다가 눌림목이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서 따라 붙거든요. 그죠? 그게 안 좋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 7천 얼마까지 갔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6,000원대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게 그 전에부터 한 3,000원대 지고 계셨으면 어머니 6,000원대 따라 안 붙어도 되지만 7,000원대까지 와도 7,000원에서 지금 6,000원까지 좀 꺼져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 있으면 괜찮은데 따라 붙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보세요.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봤는데, 예, 그럴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6,000원 이상까지 들고 가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쿠첸. 쿠첸. 네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28,900원. 28,900원의 비중은요? 40%예요. 40%요? 네. 어머니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한번 드렸는데요. 네네네. 예, 최근에 매수했어요. 제가 일단 신규 분할해서 재상장된 종목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IPO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좀 건들지 않는 게 좀 좋다라고 일단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쿠첸이 28,9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거기 매수가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죠? 어머니 이거를 매수하실 당시에 좀 중기로 보시려고 사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인 이익을 좀 보고 빠져나오려고 매수하셨나요? 저는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장기적으로도 괜찮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안 좋다 하면은 좀 더 비중을 덜어내든가 하려고 확신이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현재 비중이 40% 정도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0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현재 이게 그 중국의 일전에도 그 미디어사와 합자회사를 만든다는 얘기, 즉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한번 반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반짝했던 적이 있고, 최근에 흐름 자체 수급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국경질 아닙니까? 10월 1일부터 또 10월 7일까지 또 휴장이고 10월 8일날 개장이 되는데 요코들에 대한 방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좀 주가에 좀 수급이 좀 영향을 미친다면 주가는 여기서 좀 반짝하고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살짝 한번 접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한 27,500원대까지 좀 접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너무 단기로 보지 않는다면 여기 좀 살짝 접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본다면 조금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32,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접었다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유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겠고요. 일전에 9월 24일 날 고점이 37,000원인데 이 고점 자체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000원 되면 무조건 팔아요? 아니면은 거기서는 어머니께서 한 절반 정도는 물량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는 익절가를 31,000원 정도 잡아놓고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좀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네네. 저는 이제 장기 투자 1년이고 얼마고 이제 성장성만 있다고 하면. 근데 이번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때 네. 분할 재상장된 주식이라든지 IPO 신규된 주식들의 흐름 자체가 단기간이 많이 갈 것 같아도 좀 시간적인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가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더라도 3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 익절가 31,000원 정도 잡아놓고 나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난 이후에 31,000원 정도의 지지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다른 종목에서 좀 갈아탔다가 다시 한번 시간적인 개념에서 수렴 과정 이후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서울경제 TV를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런 말씀 한마디에 힘이 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예. 다음 카카오를 갖고 있거든요. 아, 다음 카카오.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12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예. 예, 비중은 50% 정도 되는데, 다른 거보다. 네. 현재 그 카카오랑 합병을 했잖아요. 네. 예, 앞으로의 이제 사업 비전성이나, 그 다음에 또 현재 인터넷 은행을 이제 설립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자꾸 중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르는 분야만 여쭤. 그러니까 이 인터넷 뱅크에 대한 부분은 명확성이 없어요, 사실. 아, 현재는요? 그렇잖아요. 하기는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선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거는 선정보 매매가 되겠죠, 그죠? 그건 해서도 안 되는 짓이고 그걸 알 수도 없고 예, 예. 정보를 선의 취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인터넷 뱅크 전망을 좀 해보자면 그냥 단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보를 알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 다음 카카오가 유력해요. 예, 예. 유력은 합니다,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인터넷 뱅크에서도 유저가 이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사실 유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중장기적 관점 무조건 들고 가시는 건 맞는 전략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네. 글쎄요. 저는 15만 원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으려 보여집니다. 15만 원대 이제 거기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구간을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닥을 다지는 거. 그렇죠. 그래야 결국은 15만 원대 갔을 때도 그들이 제대로 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에서 착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이게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음봉 만들면서 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이렇게 뺀다는 건, 이 회사가 지금, 이 동사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죠, 뭐. 시장이 지금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것도 아니잖아요. 글로벌 초저금리 유지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딱 잡고 간다면,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들고 가시는 거 괜찮은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비중 50%에서도 좀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저라면 다음 카카오의 비중 50% 실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제 성향을. 네네. 네, 제 성향을 아마 아실 거예요. TV를 자주 보셨다면. 예, 예, 예. 네, 저는 이런 종목에 50% 실지는 않습니다. 무거워요. 그죠? 엉덩이가 무거워서 네네. 쉽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네, 몇 개월 기다려봤자 10% 20%입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회사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저는 비중을 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시간 현재 기준의 양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동시효과 현재 15.46포인트 올라서 1978.27포인트대까지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동시효과다 보니까 다수의 좀 지수의 변동성은 어제처럼 좀 있을 것이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보다도 조금 더 추가진 매수세를 좀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좀 못 미치는 95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1,646억 원까지 매수 규모를 조금 더 늘려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3,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2,926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를 뉴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락 정도 반락되었는데요. 113만 3천 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2.4% 올라서 16만 8천 원, 17만 원 선을 이번 주 좀 확인할지 좀 궁금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요. 삼성물산은 4%나 급등해서 15만 3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보합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1.3% 올라서 24만 4,50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아차는 다시 하락 좀 반락되는데요. 그래서 동시효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는 5만 3,50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이 0.5% 하락한 26만 1,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계指数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의 탄력이 약간 둔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5.41포인트 올라서 683.89포인트를 보이면서 일단 5% 정도의 5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여전히 3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면서 117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직은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44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코스닥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127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를 일수 보겠는데요. 실트리온이 0.1% 강보합세 수준을 보이면서 6만 8천 원, 다음 카카오도 1% 올라서 12만 7,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와 CJNM은 여전히 반등에 승부하지 못하고 다소 미미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이토스는 0.8% 올라서 43만 원대 안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종목 한 번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 바라다이스가 1.1% 올라서 22,7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로웨이는 아직은 반등 승부하지 못합니다. 79,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 800원 하락한 115,500원인데요. 다소 좀 흐름 자체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등을 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코미팜이라든지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치가 보여지면서 LG화학이 0.5% 올라서 28만 7천 원 보이고 있고요. 구성은 약간 마이너스권입니다. 3,850원 보이고 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FTM 놀라운데요. 네, 예, 장 막판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면서, 지금 거의 한 12%에서 상승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능성 섬유, 바로 중국 제사의 소비 관련주.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집중 투자해서 확신 투자할 수 있는 거. 증시 큐어보세요밖에 없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 목걸이 송연해지면서 뻣뻣한 게 올라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내일 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종가가 기록됐네요. 16.49포인트 올라서 1979.3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1980포인트대 안착은 일단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6.30포인트 올라서 680.78포인트로 양시장 모두가 일단 순조롭게 추수 연휴 이후 오늘 다시 반등의 흐름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자체가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까지도 동반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시장 자체는 다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거쳐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자그마한 악재도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추가적인 매수에서 주가가 지수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어차피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접근,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워 가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을 위주로 압축을 하고 또 업종이 현재 흐름이 좋은 뭐 섬유라든지 보험업종이라든지 전기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권주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도 이제 우리가 약간 뭐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중소형 정권주보단 대형 정권주 위주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모기 리포트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업종별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다른 업종이 튀어간다고 해서 좀 또 팔지 마시고 좀 굳건하게 자리를 좀 지켜서 수익을 보고 나올 때까지 좀 끈기 있는 그런 심리 자체를 좀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요 리포트, 목요일의 남자, 김태환 멘토님의 얘기였습니다. 저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또 시작되면 약간 또 불안해집니다. 그죠? 주말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들 매도를 하시는데요. 어찌되었건, 바로 9월 말에 있었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지금 10월 초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금통위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10월 초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는 위쪽으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시장을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빠뜨렸다가 또 다시 들어올리고 빠뜨렸다가 또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삼성 SDI예요. 삼성 SDI?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15만 2천 원에 비중 40%입니다. 15만 2천 원에 40%요? 예. 이 종목 아버님이 또 매수하신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어가지고, 예. 20만 원 고가 찍을 때. 네네네. 한 15만 원 더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반등할 줄 알고 샀는데. 예. 실적이 나타서 계속 와가지고, 5분에 틈에 나오고. 네. 7만 6천인가 저가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격대 오면은 한 번 더 전화를 돌라고 한 얘기를 있어서. 네네.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네. 지금 내 가격대가 지금 올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적은 그리 크지 않은데 성장성 그 하나만으로도 이 15만 2천 가격대 올 수 있을런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온다면은 언제쯤 올 수 있을 것인지. 전기차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사는 가격. 매수한 가격대? 예. 일단 아버님이 2013년도에 그러면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그죠? 그렇지. 20만 원의 고점을 찍어놓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였다가, 2014년 중반 정기, 상반기 맞습니다. 좀 지나서 하반기 넘어갈 때 좀 반등을 주는 시점을 좀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일단 삼성 SDI의 주가 자체도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물론 완성차 업체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관련주들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DI를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역시 가려면 아버님께 벌써 2년이나 넘게 기다렸어요. 그죠? 그렇죠. 1년 한 반 정도. 예,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서 어차피 매도할 것 같으면 이미 그 전에 했을리라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최근의 흐름 자체는 어차피 최근에 전기차 이슈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삼성 SDI 주가에 대해서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기관들도, 그동안 많이 팔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팔았고, 업황 자체가 아직은 좋아지지는 않지만, 삼성 SDI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다 누구나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 12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소 여기서 좀 출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서 계속적인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가 2,000포인트에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외생 변수에서 시장이 흔들거리게 되면 이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급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소 좀 눌림목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1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려면 저는 올해는 어차피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도도 상반기 정도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12만 원대에서 매도했다가 뭐 다시 한번 매수하고 이런 관점 또는 이제 물타기 관점 이런 것보다 비중이 40%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도 분명히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님 어차피 이 종목을 대해서 그다음 기다려 오셨다면 지금보다 내년 상반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버님께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가 한번 출렁일 수 있다. 뭐 조금 더 짧게 본다면 11만 8천 원대부터라도 매물대는 받을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대 이 정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조금만 더 인내하셔서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물량을 줄이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가격에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12만 원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14만 원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조금은 물량을 뭐 줄일 필요는 있어요. 현금이 다른 쪽에 묶여 있다면 14만 5천 원 정도까지라도.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13만 원에 대해서 물량을 비중을 좀 줄였고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조정 때 다시 매수요?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께서 조금은 더 인내하시고요.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아버님께 기다려왔던 시간보다는 짧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15만 7천 원입니다. 15만 7천 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아까 30% 정도였는데 계산해보니까 30%가 훨씬 더 되네요. 한 35% 정도 됩니다. 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좀 한참 됐습니다. 중간에 좀 사가지고 가격도 좀 낮추고 해가지고 중간에 갈등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게 13만 원 밑으로 밀 거라는 얘기는 한번 드렸었고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밀었고 13만 원대부터는 어찌됐든 더 이상 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다 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우리 예멘토님 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올라서 갈등이 돼서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파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이게 17만 5천 원에 분명히 저항대는 있어요. 근데 그 저항대까지 그거를 노리고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 뉴스가 나올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 나라의 디젤차를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차, 일본차, 그다음에 한국차의 디젤 차량들 전방위적으로 전수해요.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악재가 하나 튀어나와 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리콜을 하고 있죠, 또. 디젤차 대상으로요.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진짜 엔진 결함에서 얘들이 지금 리콜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디젤차를 싫어합니다. 미국은요 굉장히 기름이 싼 나라였어요. 1갤런에 거의 1달러 수준이었는데 그게 1갤런이 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의 가격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유차가 들어오기 시작은 했는데 문제는요. 이들이 경유차를 실어했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미국차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휘발유차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전기차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지금 테슬라에서 전기차 SUV가 나왔어요. 테슬라 모델 X라고 이게 지금 3만 대 가까이 지금 예약 판매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들은 뭘 노렸느냐 하면 미국은요. 네. 그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잡은 거예요. 하나는 전자 쪽에 사물 인터넷 시장, 그리고 하나는 전기차가 연동되는 스마트카 시장. 그래서 얘들은 그 산업 신성장 동력, 미국의 산업 신성장 동력을 이쪽 두 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기가 딱 맞아, 오비락처럼 딱 맞아 떨어졌는데 원래부터 얘들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왜 모델 X 출시 시점에 맞춰서 애들이 디젤을 터졌을까요? 그죠? 예. 환경 문제로.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디젤차 판매했던 것을 엔진 결함으로 지금 하고 리콜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현대차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이 딱 위험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안 좋은 얘기 하나가 튀어나버리면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이제 확대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라올 것도 같아요. 근데 굳이 왜 리스크가 있을지도 모르는 구간에서 내가 그 리스크 감당해가면서 이거를 지금 수익 구간 중에 들고 가야 된다? 불안하잖아요. 훨씬 더 좋은 종목군도 많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교체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알겠습니다. 멘토님. 예. 역시 멘토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좋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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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끊어졌습니다. 예, 그럼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문자 2587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39만원, 30% 비중이다라고 남기셨는데요. 자, 포스코 주가 39만원대 매수를 하셨다. 오늘 종가가 17만 1,000원입니다. 비중 자체가 30%를 갖고 계신데요. 최근에 일단 대량 거래가 포스코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밀려내렸던 것은 현대사모중공업과의 그 블록딜 여파도 좀 있었고요. 또 이 포스코의 3분기의 실적 자체도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거의 300억 원대 이상 손실이 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철강 업황의 흐름 자체도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39만 원대의 매수를 하셔서 오늘 종가가 17만 원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더 밀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가격대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가 여기저기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갔다가 그 같은 노이즈가 터졌던 것이 구사명 성진이호텔, 저 포스코 플랜텍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그런 모습인데, 직전에 최근에 전일 저점이 16만 6,500원까지 밀렸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가 자체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16만 원 선이 깨어져서 15만 원대 정도 수준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매수가 대비는 너무나 현재 계리율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시점을 좀 놓쳐버린 것이고 아마 이렇게 문자를 주신 이유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과연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려도 매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서 매도 의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보다는 어차피 좀 더 높은 가격대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시간제 개념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블록딜 여파로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향후에 이와 같은 그 이슈에 의한 대량
대량거래가 아닌 바닥권 대량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일정 부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잡힐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간을 또 갖고 가더라도 힘을 내시고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60일 이평선의 기울기 자체가 조금 더 완만하게 흘러내릴 때까지 바닥을 한두 달 정도는 더 다져내고 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견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1580님, 예병군 도사님 고맙습니다. FTA인이 월급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도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애널입니다. 사실은 우리 옆에 김태환 멘토님이 섬유의복주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살짝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김태현 멘토님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67님, 연예인 아닌 연예인 같은 두 분, 멘토님 정말 감사해요. 이분은 연예인이 아니고요. 예, 저는 연예인이 맞습니다. 예. 요래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좋은 거 문자. 예,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70% 25,300원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좀 싼 가격에 잡으시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15,000원대부터 얘기 드린 종목을 굳이 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걸 따라 붙으실까요? 25,000원, 그것도 정확하게 꼭대기 시점에서 따라 붙으셨네요. 그죠? 이걸 뭐 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국정보통신 제가 15,000원대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5,000원대부터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이건 진짜 장기 성장세가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 계속 드렸는데, 지금도 이런 시장의 마켓시어 확대로 본다면 들고는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너무 고점에 따라 붙으셔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매도해야 될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여기는 매도해야 될 자리대예요. 어느 누가 봐도요. 이게 5,0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25,000원까지, 27,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5배를 넘게 올랐는데 이걸 따라 붙으신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켓시어 확대이기 때문에 들고는 가세요. 들고는 가시는데 마음고생을 세게 하실 수 있어요. 손절할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고 가시되 이제 그 수익권역으로 오면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이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는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흔들죠. 이렇게 막 흔들죠. 그죠?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꼭대기에서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상담해드렸습니다. 자, 강연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공개방송도 하신답니다. 저요? 김태현 멘토님. 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고요. 시간은 2시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 문의는 1577-7451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토요일을 얘기 드렸는데 일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 오후장 정식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감 방송은 없어서 내일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 금요일 열고 난 이후에 내일 또다시 한 주 만에 또 무료 공개 강연회 인터넷에서 열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현 멘토님의 인터넷 공개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10월 3일 개천절 날 토요일 오후 2시 NH투자증권 미아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에코피아 빌딩이 보입니다. 그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 확신 투자에 대한 이런 FTNE 같은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